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아직 시간은 1분 남았거든요. 자, 들어오신 분들 우리 화면 켜고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질까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이곳은 비비스쿨입니다. 네. 제가 처음 들어왔네요. 여러분들은 매주 들어오고 계시죠? 네. 1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화면 켜시고, 네. 우리 좀 눈을 마주치면서 보면서 미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뒤에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보니까 비비스쿨이 자세가 제일 좋으신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정제서로 앉으셔서 필기할 준비와 굉장히 다들 자세가 좋으십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네. 8시가 딱 되니까 완전히 다들 화면을 쫙 켜주시는군요. 대박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윤주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비비스쿨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 차수 처음 들어왔거든요. 여기 이곳에. 근데 화면을 보니까 야, 대박입니다. 아는 얼굴이 한 분도 없네. 한 분도 없네. 가끔 한두 분 계십니다. 저희 팀도 계시니까 보니까 가끔 한두 분 계시고 이 비비스쿨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더블 다이아몬드지만 와서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미팅이 이 미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행운인 거 아시죠? 네, 굉장히 행운이시고, 그리고, 이 비비스쿨을 잘 졸업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임무. 그죠? 졸업을 하셔야 되죠, 졸업. 졸업이란 뭐죠? 정확히 내가 비비를 달성한다. 이 비비스쿨에서 비비를 달성한다가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수 동안 지금 보니까 몇 주 안 남았죠, 이제? 네, 안 남은 동안 여러분들의 그 임무를 꼭 다 완성하시라고 제가, 성원을 드리고 꼭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제목이 뭐냐면 네트워크 볼륨 확장하기. 어때요, 여러분? 제일 관심 있으시죠? 여러분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귀엽죠? 굉장히 귀여운 네트워크 갖고 계시죠? 네, 제가 보기엔 귀엽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굉장히 귀여운 네트워크, 아직까지 15%가 안 되신 비비가 안 되신 여러분들 네트워크가 굉장히 귀여운 네트워크이긴 하나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어떻게 발전이 되실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 15%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15% 비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 차례 많은 리더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5% 정도를 내가 잘 운영할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만을 완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비스쿨에서 여러분들 많은 걸 배워가시기 바라고 오늘의 주제 네트워크 볼륨 확장하기 여러분들 가장 아마 관심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볼륨을 확장해서 네트워크 1,000만으로 만들고 싶은 여러분들의 숙제시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볼륨 확장하기는 어떤 게 있냐면은 네트워크 볼륨이라 해서 우리가 그냥 PB만 채운다. 그다음에 뭐 숫자만 채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트워크 볼륨에는 소비자 네트워크도 있고 사업자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책에 보면 소비자와 사업자가 두 개의 바퀴가 동시에 잘 굴러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네트워크를 두 개를 잘 굴리고 있는 두 아주 파운더스 에메랄드 리더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저희 팀에 첫 번째로 우리 소비자 네트워크 만들기에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고윤경 에메랄드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줌으로 화면을 보는데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이 되거든요.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자, 제가 오늘 명단 작성의 중요성과 브랜드 체인지 계획과 그리고 소비자 만들기
요쪽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작성,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를 했어요. 자본이 필요치 않은 무자본 사업으로서 명단만이 유일한 자본이므로 자본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충분한 명단이 있으면 목표와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이 사람들이 나의 명단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와 있어요. 몇 명 안 떠오른다고 해서 명단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명단 보통 몇백 개 되시죠. 그 명단들을 하나씩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면 저랑 친하지 않지만 저장되어 있는 지인, 그냥 아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 명단을 바탕으로 노트에다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명단 핸드폰에 많다고 다 내 명단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내 명단도 아니고 내가 비전을 본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서 가능성 있어 보이는 명단들은 또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들을 반드시 노트에 적었을 때에야 진짜 내 명단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적으면 되느냐 보면 이를 닦는 사람, 머리를 감는 사람, 생필품을 쓰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 그게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조금이라도 아주 많게라도 수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으시고요. 재정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시간의 자유를 아직 못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명단이 될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는 사람, 은퇴 후를 고민하는 사람,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사람, 함께 잘 살고 싶은 사람, 아니면 그냥 마트에서 제품 쓰지 않고 기왕이면 생협이나 초록마을에서 제품을 쓰고 유기농이나 건강식품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냥 아름다워지고 싶은 사람, 누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별로 명단을 분류를 해보시는 거예요. 명단 보면 여기 대학 동창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에 누가 나이가 몇 살이고 직업은 무슨 직업을 가졌고 배우자 직업은 뭐고 주소는 꿈은 사고방식은 경제력은 그래서 총점 점수를 내는 거예요. 보면 주소 왜 점수를 내냐 1, 2, 3점 중에 3점 내가 이 친구를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이 사업에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자주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은 3점. 좀 너무 멀다 싶으면 1점. 그 중간이 나름 2점. 이 거리에 대한 개념도 사실 주관적이어서 30분 넘어가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1시간 이내의 거리면 3점.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꿈이 구체적이고 아주 크고 늘 꿈에 대해서 늘 얘기해왔던 분이라면 3점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꿈이 전혀 없고 도전하는 삶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1점이 되겠죠. 그리고 사고방식이 매사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리고 경제력에 대해서는 퍼스널 케어 제품이나 세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싶으면 1점, 뉴트리라이트나 아티스트리도 기꺼이 쓸 수 있다 싶으면 2점, 빅아이템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싶으면 3점을 주셔도 되고요. 기준을 나를 기준으로 2점인데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면 1점, 나보다 나아 보이면 3점 이런 기준으로 점수를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다 더했을 때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 순으로 우리가 만남을 먼저 추진을 하면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아메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보단 자기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원해 줄 수 있고 제품 하나라도 바꿔 써줄 수 있을 거잖아요. 처음부터 사고방식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꿈도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도 제품을 쓰기 너무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아메이 사업을 오픈한다면 초기 사업자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내고 그 점수를 가지고 스폰서님과 상의를 하시는 거죠. 누구를 먼저 만날지. 근데 사람을 놓고 점수를 낸다는 게 되게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동호회 활동은 아니에요. 분명히 돈을 버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획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하는 건 사람이 일을 하는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단 작성은 일에 임하는 자세고 계획이고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인간관계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사람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일인데 그녀가 꿈이 큰지 작은지도 모르겠고 제품을 쓸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또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지 거리조차도 분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필드에 나간다면 일이 스무스하게 진행된다기보단 계속 뭔가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내 친구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나는 오래돼서 다 알고 있어. 그냥 두루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분석해보는 차원에서 이 명단을 작성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시다면 어쩜 이 사업의 비전을 아직 작게 본 게 아닐까? 다시 좀 더 이 일이 내가 혹시 파는 일처럼 여기고 있을까? 이런 부분, 비전이 작은 게 아닐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단은 내가 이 사업의 크기와 비전을 크게 보는 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내 비전이 커지는 만큼 명단이 계속 늘어날 거고 추가하셔야 돼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다른 명단이 추가로 나오게 되고 비전이 커지면 명단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내 시야가 넓어지면 그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녀의 주변까지 보이면서 명단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브랜드 체인지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고민이 많았어요. 브랜드 체인지를 그냥 한 달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품이 떨어지면 하나씩 하나씩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라고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가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브랜드 체인지한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업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알아보던 한 달 동안은 미팅장을 나오면서 꽂히는 제품을 사서 썼어요. 그냥 저거 한번 써봐야겠다. 저거 괜찮겠네 하는 제품들을 브랜드 체인지 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땐 소비자의 자세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거 괜찮겠네. 우리 집에 저거 필요한데 이건 소비자 마인드예요. 그렇게 한 달을 제품을 쓰고요. 두 번째 달부터는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뭘 먼저 브랜드 체인지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 예산이 얼마 만에 전 제품 브랜드 체인지가 가능한지 기간도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 집 생활비며 뭐 아니면 저희 스폰서님은 적금을 깨서 한꺼번에 500만 원을 다 긁으셨대요. 그럴 여윳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적금을 깰 용기가 있으시다면. 저는 적금도 없었지만 깰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브랜드 체인지를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첫 달에 뭘 바꿀까? 사실은 미팅장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꽂혔던 건 정수기였어요. 물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UV 램프도 있다는데. 그 정수기가 갖고 싶었지만 한 번에 빅 아이템을 다 바꿀 수는 없겠고 3개월에 걸쳐 정수기, 청정기, 퀸을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그 외의 브랜드들 욕실이든 주방이든 뭐 이런 것들은 그 3개월 안에 끼워서 같이 브랜드 체인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처음 결정한 건 퀸이었어요. 왜냐하면 홈미팅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집이 이제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장소가 되려면 제일 먼저 요리에 관심도 없지만 인덕션과 퀸을 세트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왔을 때 보여질 수 있는 공간, 욕실, 주방, 거실만큼은 첫 달에 다 브랜드 체인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내 홈미팅 계획의 일환이었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브랜드 체인지 하면서 그 전에 쓰던 제품들은 그건 그냥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내가 사업을 시작한 이상 이걸 누구를 선물을 주기도 뭐하고 숨겨놓고 쓰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싹 다 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멀쩡한 제품을 싹 다 버리라고 권해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건 그냥 알아서 안 보이는 곳에 치우시든 누굴 주시든 버리시든 그건 그냥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 전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한 달 안에 할 수도 있고 3개월 안에 할 수도 있고 6개월 안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제품 떨어질 때마다 한두 가지씩 브랜드 체인지 한다. 저희 뭐 이렇게 우리 사업하시면 스폰서님들이 그렇게 가이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업자 마인드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기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그 정도로 정하셔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큰 지출이 일어나는 달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보면 어버이날에도 양가 부모님 선물하면 돈이 훅 나가고요. 명절에도 훅 나가고요. 우리가 애기들 전집 사줄 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우습죠. 교구를 살 때도 사실 몇백만 원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빚을 졌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냥 그 달에 그 지출로 인해 그 앞뒤로 좀 긴축 재정을 펼쳐야겠죠. 우리 브랜드 체인지는 사실은 앞뒤로 조금 긴축하면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저는 그냥 좀 큰 지출이 이번 달에 있는 거야 라는 정도 생각으로 했고요. 또 사실 저는 그렇게 3개월 안에 했는데 사업을 안 하던 저희 소비자가 아메이 미팅장을 나오고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브랜드 체인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뭔가 도전을 하고 있는 핀이었어요. 그때 정수기, 퀸 세트, 바디키, 본인 바디키, 엄마 바디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많은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18%가 됐어요. 근데 청정기까지 넣고 싶은데 그건 제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친구는 18%라고 하니까 그 정도 캐시백이면 청정기 한 대 값이 나오겠는 거죠.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무서워서 못 넣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때 내가 청정기까지 했어야 됐어. 그걸 못해서 캐시백을 이제 와서 작게 받으려니까 아까워서 손이 떨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브랜드 체인지 한꺼번에 하면 캐시백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신다면 그냥 카드할부로 하셔서 차라리 캐시백을 한꺼번에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내 가정 경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유두리 있는 정도 선에서 뭐 예를 들면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반드시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과일값, 고기값 줄여서 프로틴을 드신다든가 비타민을 더 드신다든가 그 외에 외식을 줄인다든가 뭐 전기를 아낀다든가 해서 예산은 분명히 버려지고 생각 없이 지나가는 예산들은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스폰서님과의 상의하에 하셨으면 좋겠고 시스템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치약은 바꿨는데 칫솔은 타사야. 그러면 이 구강 제품을 쓰면서 감동이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리오씨는 너무 좋아하는데 프리오씨는 쓰는데 표백제는 타사를 쓰고 가루세제는 또 다른 브랜드를 쓰고 이렇게 해서 쓰면 프리오씨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감동이 200%, 300%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세탁세제 그리고 우리 표백제, 우리 프리워시 섬유유연제 이런 식으로 세트로 한꺼번에 세탁세제를 같이 쓰시면 빨래가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때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감동을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묵은 때도 한번 애벌 빨래 하시든가 아니면 불림하시면 정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세탁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시스템대로 제품을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 파트너가 초기 사업자인데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로 미팅을 들으면 그 제품을 다 사야 될 것 같대요. 그리고 미팅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음원도 열심히 듣는 친구다 보니까 음원을 들으면 사업가 마인드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라, 투자를 해라, 프로모션 있는데 안 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사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다 보니 이번 달에 벌써 뉴트레이트만 150만 원어치 샀는데 언니 나는 이번 달에 퀸이랑 인덕션을 꼭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달 돈이 들면 언니 나 사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잘하는 파트너 예쁘죠. 근데 목적 없는 소비를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뉴트라이트를 그냥 듣다 보니 이거 우리 아들 먹어야 돼. 이거 우리 남편 먹어야 돼. 이거 내가 필요한데?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쌓이는 거죠. 잘 먹으면 확실히 효과는 잘 봐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성장 프로그램을 계획하에, 그리고 뭐 바디키 프로그램을 계획하에, 장해독을 계획하에, 그럴 땐 목돈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매달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야. 평소에는 뭐 더블엑스랑 몇 가지를 먹어. 아직은 내가 핀이 높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품 감동을 제대로 느껴보려면 적어도 바디키만큼은 생략 없이 풀 패키지로 이런 식으로 계획하에 제품을 쓰시고, 지금 내가 홈미팅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 필요한 제품들도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게 아니라 브랜드 체인지를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 욕실에 진짜 타사 치약과 아메이 칫솔이 같이 공존하면 저희 집에 초대돼서 오신 분이 저의 사업에 대해 얼마나, 저의 사업에 임하는 태도가 진지할까?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땐 정말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빵꾸는 나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전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시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비자 만들기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보면 제품의 전문성을 키우시는 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먼저 제품 잘 쓰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정말 잘 써서 내가 봐도 효과가 확실해. 그 확신을 내가 느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품에 대한 매니아가 내가 먼저 되는 것. 왜냐하면 제품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제품에 대해 크게 감동을 느끼는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분들에게 더 자주 얘기하실 거고, 더 말에 확신 있게, 말에 힘이 있게 전달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대로 제품을 쓰시고 시스템대로 제품을 쓰시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아티스트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스킨케어 한번 해주면 적어도 기초 제품이나 더마소닉 정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가 일어날 수 있게 가능해졌어요. 물론 자주 하고 많이 하고 횟수가 쌓여서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아티스트리를 어렵다라고 생각할 땐 아티스트리 전달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제품을 통해서 제가 제 얼굴에 상태를 진단하고 저에게 처방할 수 있을 만큼 경험이 쌓이니까 사람들한테 전달이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면 화장품을 듬뿍 쓰면 안 돼. 그런 걸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화장품을 듬뿍 쓰면 내 얼굴에 여드름에도 염증에도 영양을 공급해줘서 염증도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그러면은 여드름이 났을 때는 스킨이랑 수분크림 정도만, 건조하더라도 좀 참고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내 얼굴이 이렇게 만졌을 때 좀 까칠한 것 같아.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유독 잘 안 먹어. 이럴 땐 각질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내 피부가 금세 개선되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힘있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얼굴에 안면 홍조가 갑자기 생겼어. 있다가 없다가 하죠. 안면 홍조가 생기면 모세혈관이 뭐 확장돼서 그러네 어쩌네, 이거 아니고요. 건조해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건조할 때는 내 피부에 단계별로 꼼꼼하게 바르면서 영양크림도 바르지만 그 뒤에 슬리핑 마스크팩까지 완벽하게 듬뿍듬뿍 발랐을 때 안면 홍조가, 저는 요즘은 안면 홍조가 계속 있는데 슬리핑 마스크팩까지 다 바르면 그때 안면 홍조가 싹 가라앉아요. 차갑게 느껴지면서. 그런 내 경험들에 내가 확신이 생기면 아티스트리 전달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내가 제품 감동을 정말 정말 잘 느껴야 돼요. 첫 번째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면 그분은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반드시 생긴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품 공부하셔야죠, 당연히. 제품 관련된 책 읽으셔야 되고요. 미팅 안에서 제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카탈로그는 교과서처럼 들고 다니세요. 밑줄 그으면서 계속 읽어보시고요. 소비자에게도 내가 제품에 대해서 줄줄줄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초기에 카탈로그를 밑줄 그어주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같이 읽었어요. 원래 아는 건데
내가 너한테 강조하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몰라서 읽는 것 같은 느낌 아니라 막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주면서 이건 중요해 이렇게 해서 카탈로그를 들고 다니면서 표시해주고 읽어주고 하는 게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공부가 너무 많이 됐고요. 제품 공부할 때 미팅장 안에서도 카탈로그 펼쳐놓고 받아 적으면서 공부하시는 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냥 제품의 전문성은 필드 경험이 아주 많아야 돼요. 양을 채워서 질을 높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제가 약산성 데모를 보여줬더니 종일 그것만 하더라고요. 스킨케어 샵을 운영하던 친구였는데 샵에 갔더니 약산성 데모통이 바글바글 테이블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오는 손님마다 다 그거를 해. 계속. 그다음에 정수기 데모를 가르쳐줬더니 몇 주 동안 계속 오는 손님마다 다 정수기 데모를 보여줘. 그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필드 경험을 늘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데몬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데몬 활용을 한다라는 건 이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너무너무 좋은 툴이거든요. 근데 이 툴을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하셔야겠죠. 이것도 필드 경험이 많으면 확실히 늘어요. 그래서 자주 많이 한참 하다가 초기 사업자가 몇 주 안 하잖아요. 그럼 감이 완전 떨어져요. 저처럼 오래 한 사람은 몇 주 안 했다가 다시 해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초기 사업 때 사업 설명도 간격을 너무 벌리지 않으려고 했던 건 계속 매일 하다가 하루 이틀 안 하면 3, 4일 차에 하려면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겠다보다 일단 내가 익어야 된다. 내 입에 착착 감기게 되려면 그냥 자주 간격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 데몬이요. 제품의 우수성을 되게 쉽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데몬만 보여주시기보단 초이스를 반드시 펼쳐서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세제다 하면 초이스 페이지에 세제 페이지 가면 세이퍼 초이스 인증 마크 그리고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은 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뉴트라이트 데몬을 보여줄 때 뉴트라이트 농장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를 펼쳐서 우리가 농약을 치지 않고 무당벌레가 해충을 잡고 왜 이렇게 생태계 농법을 유지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우리 아메이 제품에 대한 철학,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예를 들어 제품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슈 사실 아메이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논란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결국은 다 그냥 아메이 본사에서 해명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그냥 유야무야 끝이 나버려요. 한 번도 진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는데 그런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비자들은 들썩들썩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일일이 다 해명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이 회사가 얼마나 환경과 인간에 대해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려고 몇십 년을 노력해 왔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노력해 왔는지를 가치관과 철학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심어드리면 어떤 이슈가 생기든 에이 아메이는 기다려봐 별거 아니라고 결국 기사 나올 거야 이렇게 믿는 소비자를 미리 만드는 거죠. 어떤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 또 이런 철학을 전달하시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정말 자주 하시고 많이 하시면 노하우가 생길 거라는 거 겁나하지 마시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실수를 통해서 더 완벽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활용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우리 프로모션은 사실 월 말에 다음 달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사에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대체로 월 초에 많이 몰아놓으세요. 그건 월 초에 우리가 PB를 많이 올려서 이번 달 한 달을 내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1일 날, 3일 날, 4일 날, 7일 날 이렇게 프로모션이 대체로 있어요. 그러면 그 전달에 뉴스그램 미리 나오거든요. 그걸 미리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이게 글씨가 지워졌는데 온라인 리더십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들어가면 보통 3개월치 10월, 11월, 12월에 신제품 소식, 프로모션 소식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11월 12일 날
있을 예정이다. 뭐 이런 것까지 써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미리 받아두고 명단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이케어 프로모션 누구누구누구누구, 트리플렉스 프로모션 누구누구누구, 파이토 뉴트리션 세럼은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적었으면 이 명단들은 반드시 프로모션 날짜 이전에 다 만나셔야죠. 그래서 날짜 전에 모든 명단을 다 만나서 이 프로모션 소식을 전해주고 주문을 미리 받아두세요. 솔직히 내가 다 전달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제품을 주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적어놓은 이 명단을 만나지 않아서 주문을 못 받은 것과 말을 했는데 사지 않는 건 천지 차이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않는데 사지 않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말도 안 하고 이 명단을 그냥 날짜가 지나버렸는데 프로모션이 끝났어. 그럼 그걸로 인해 내가 느끼는 자괴감. 사업하는데 굉장히 다운돼요. 나 뭐지? 에너지를 계속 올리기도 부족한데 이런 나의 실수들이 나를 굉장히 다운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내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 프로모션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핀을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프로모션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저도 SP 갈 때 레티놀 프로모션이 없었으면 SP를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레티놀 프로모션이 9월 4일인가 7일인가 있었거든요. 그 제품을 20개를 주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문 실수로 40개를 주문을 했어요. 20개를 남았잖아요. 근데 품절이 바로 당일날 됐거든요. 어떡해요? 열심히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추석 선물 세트 뭐 이렇게 했더니 월 초에 700만 PB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1000만을 제가 못할까요? 처음 도전하는 거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온 PB면 마무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PB를 잘 올리신다면 그 달에 대한 확신으로 내가 그 에너지로 더 많은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소비자 만드는 건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보여주고 자주 초대하고 미팅 초대한 사람, 내가 설명한 사람보다 미팅에 와서 본 사람들이 더 제품 잘 쓰거든요. 그리고 하나라도 쓰고 있는 걸 잘 쓰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소비자가 사업을 안 해도 수익 구조를 이해해서 자기 캐시백을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네트워크로 인해서 캐시백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비자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깨알 같은 정보를 드렸는데 숨 차시죠? 어때요, 여러분? 내가 과연 저걸 다 할 수 있을까? 저것만 듣다 보면 내가 언제 저렇게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거는 일단 1탄입니다. 일단 소비자 관리에 대한 얘기 들었고, 다음 시간은 저희 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단단하게 사업자 네트워크를 단단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작년 회계연도에 저희 팀에서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셨습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하면 세레그의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만들기에 달인이라고 하면 부끄러우시죠, 신한 리더님? 네, 저희 신한 리더님 모시고 사업자 볼륨 확장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입니다. 네, 제가 어울리지 않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지금 힘듭니다, 지금. 잠시만요. 네, 네트워크 볼륨 확장하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소주제로 네트워크 볼륨 확장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를 늘리는 노하우를 여러분이 실행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에는 코어 리더를 사업자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코어 리더 만들기 당연히 사업 설명이 필요할 거고 파트너 유형 파악, 브론즈 빌더와 프리덤 이글의 중요성, 데스크 내리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코어 리더 만들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 설명을 통한 볼륨 확장입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신규의 속도가 1이라고 했을 때 사업자가 없으면, 코어 리더가 없으면 그 속도가 1에서 그냥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버는 수입하고 별 차이가 없게 돼요. 반드시 사업 설명을 해서 그 속도로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이렇게 배가의 수입을 만들려면 반드시 코어 리더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사업 설명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시는데 저도 그랬고요. 자연스럽게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도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자연스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겠다는 생각을 빼고 사업 설명에 필요한 핵심적인 행동이 무엇인가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메이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게 사업 설명의 핵심 행동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사업의 플랜을 이해하는 게 핵심 행동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업 설명한다 해서 그 사람 절대 사업하지 않습니다. 사업 설명은 노를 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업 다 잘하고 싶죠?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사업 설명 잘하고 싶다. 사업 설명. 나 기도 진짜 저도요. 네. 근데 사업 설명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 설명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프리덤 OM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 이게 이제 1시간짜리 사업 설명이에요. 사업을 하는 이유, 현실, 점검, 드림 빌딩, 사업의 개념, 회사 및 제품, 유통 과정, 수익 구조, 비전과 가치까지 하면 뭐 2시간도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필드에서 만나서 사업자를 만들고 코리더를 만들려면 이렇게 1시간짜리 사업 설명 아무도 참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개는 한 줄로 줄이셔야 돼요. 줄이시고 대폭 양을 줄여서 최소한 30분, 아무리 길어도,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5분, 10분 안에도 얘기할 수 있는 버전을 만드셔서 그 사람이 시간이 없다 해도 들어봐봐 해가지고 해줄 수 있게끔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이걸 줄일 수 있겠죠. 사업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여기에 음영을 줬는데 사업의 개념이 중요하고 유통 과정 및 그 변화, 우리 수익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중요하고 수익 구조 133, 633, 123, 633. 예. 그리고 다이아몬드 뭐 해가지고 왜 이게 자산성 수입이 되는지 이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 결과로 노를 받았다 괜찮아요. 노를 받았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시도해봐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원을 들어보면 뭐 횟수에 도전했다, 횟수에 도전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업 설명을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이거를 명단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사업 설명 실패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 그죠? 저도 그랬어요. 큰일 안 납니다. 그 사람들 다시 만나도 들어줘요. 너 예전에는 나를 막 잡아먹었듯이 광신도처럼 왔는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잘하는 것 같다. 여러분이 그 횟수를 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발전을 느낀 거예요. 그 횟수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 설명의 가치를 많이 이야기하시죠. 이거 NMB 살짝 얘기하자면은 몇 번 하라고 나와요. 100회 이상 충분한 사업 설명 횟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10명한테 얘기하면 2명 정도가 긍정적인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네트워크 수입이 연 1억 5천, 다이아몬드 네트워크 자산 가치는 50억. 그래서 다이아몬드 성취할 때까지 사업 설명이 5, 600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 설명 1회가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횟수의 도전 얼마를 하셔야 된다고요? 500번까지 하시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요. 일단 너무 많으니까 100번, 100번만 한번 해보자 해서 매번 100번을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이 우리 사업에서 이 사이클, 성공의 사이클에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 있죠.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왜 제가 사업 설명에 노란색을 칠했냐면 명단 작성부터 사업 설명까지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 요거를 피하시면 사업이 시작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필드에서 만나보면 아메이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 우리 그 전에 사업을 시작했던 분들이 사업 설명을 안 하고 제품만 전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업 설명을 반드시 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거고 노를 처리하면서 여러분 네트워크에 사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팔로우 스루라고 하죠. NMB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론즈 빌더를 목표로 하신다면 사업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볼륨 확장이 된다. 네, 그래서 제가 횟수 도전까지 다 얘기했어요. 사업 설명 해야 된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파트너 유형 파악하기입니다. 파트너 유형을 파악하면 볼륨 확장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메인 사업은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내 파트너의 유형을 파악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합리적으로 돈이 되는 거 다 알지만 왜 시작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뭔가 마음속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나랑은 다 달라. 그래서 유형을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유형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하는 식으로 파악하시면 안 돼. 쟤는 뭐 명문대 나왔고 쟤는 좀 수입이 되고 뭐 이런 식의 파악이 아니고 자, 제 사진을 알아보시라고 넣었는데 엄마 미소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 사진들이 나와요. 파트너 유형을 파악하실 때 여러분은 가져야 될 자세, 장점을 보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 장점을 보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 아주 많아. 근데 아메이 사업은 한 가지 장점만 있어도 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홍은희 사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스폰서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한 가지 장점만 있어도 된대요. 그럼 왜 한 가지 장점만 있어도 잘할 수 있냐면 팀워크로 하기 때문에. 장점이 모이면은 엄청 대단한 장점 덩어리가 되는 거죠. 나는 장점을 보는 눈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과 팀워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파트너 유형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을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점을 보세요. 엄마 미소를 가지세요. 이런 얼굴로 파트너를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들죠, 파트너 지금. 얘 왜 미팅 안 나와? 얘 왜 안 들어왔어? 그러지 마시고 요렇게. 그래서 감사일기 쓰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장점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팀워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팀에서 팀워크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희 팀에 문미연 리더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장점이 있는 분이에요. 문미연 리더님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잘 열어요. 아주 긍정적이고 밝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무엇인가가 나도 갖고 싶어. 그리고 그 미연 씨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찰을 되게 잘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문미연 리더님은 제가 미연 씨라고 자꾸 얘기해요. 문미연 리더님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기한테 없는 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미연 리더님이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스폰서님, 제가 누구랑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스폰서님 이날 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큰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데 뭔가 일이 생겨요. 저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저는 미연 리더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는 안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장점이 없어요. 저는 약간 분석적이고 정보를 신뢰 있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 신뢰감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저희 와이프 핸드폰을 바꿨는데 핸드폰 대리점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되게 암이 잘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왜요? 했더니 산티 1도 안 난대요. 저보고 산티 1도 없대. 제가 그런 장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미연 리더님하고 저하고 아주 완벽한 시너지가 나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마이너 레벨의 팀워크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장점과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합쳐서 뭔가 결과를 이룰 수 있다. 괜찮죠? 제가 이 장표를 소비자 관리를 위해 아메이가 식스 스텝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캡처한 내용인데 여러분 소비자 많이 늘리고 싶죠? 방금 전에도 소비자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대체 1, 2, 3, 4, 5, 6 단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잠깐 볼게요. 빨리빨리. 근데 이게 뒤집어 보면은 사실은 소비자가 왜 소비 의사결정을 안 하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메이 제품 다 전하고 싶잖아요. 안 사죠. 왜 안 살까? 이 단계에서 한번 우리 유추를 해보자고. 왜 그 사람이 안 사는지. 자, 1단계는 뭐냐면요. 그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소비자가 지금 원하는 거는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영양제일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엔 얘가 공기청정기가 너무 필요해. 그럼 공기청정기만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2단계.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원하는 걸 알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어요. 3단계. 이 제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제품의 특장점을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 경험. 우리 그냥 사지 않잖아요. 좋다고 다 사지 않고 후기를 꼭 보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피드백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뭐 할부가 10개월이 되나요? 뭐 스마트페이가 되면은 뭐 그래서 총 비용이 얼마가 되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언제 배송되나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다 해결해줘야 되고
그래서 결정할 수 있도록 오늘 대화를 또 정리를 해서 카드를 꺼내서 결제할 때까지 내가 뭔가 해줘야 되잖아. 그죠? 제가 지금 소비 의사결정으로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이 1, 2, 3, 4, 5, 6단계가 다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안 해요. 이걸 해결해줘야지 소비를 합니다. 복잡해, 아멘 못하겠어. 이게 아니고 이거를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과 팀워크로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문면 리더님이 잘하시는 거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1단계, 2단계 너무 잘해요. 특장점도 너무 잘해. 제품 경험도 공유를 너무 잘해요. 우려사항을 함께 나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투입이 되는 거죠. 제가 잘해요, 이거를.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해요. 제가 항상 답을 갖고 있어요. 그 대화를 정리하는 거는 또 제가 잘하죠. 이제 뭔가 행동을 하는 거는 마지막에 그래서 결제를 하고 카드를 꺼내게 만드는 건 문면이 되면 또 잘해요. 자, 그러면 완벽한 팀워크이죠.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소비 의사결정에만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코어 리더를 후원을 할 거잖아요. 파트너 유형을 파악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 누군가를 후원한다는 것도 1, 2, 3, 4, 5, 6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자, 투자 의사결정에도 이런 단계가 필요해요.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과 나의 공감대는 무엇인지, 아메이 사업의 특장점은 무엇인지, 아메이 사업을 했던 경험은 무엇인지, 아메이 사업을 통한 어떤 이익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 윗사람만 많이 버는 게 아니냐, 뭐 나중에 가입해서 지금 다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사항을 나눠줘 정리를 해줘야 되고 대화를 정리해야 되죠. 홈미팅 해가지고 우리 헬로톡 하죠. 대화를 정리하는 거예요. 대화를 정리하는 거고 스폰서는 랩업 하시고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 하죠. 대화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미팅이라는 게 이게 다 있어요. 팀워크로. 그래서 홈미팅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면은 파트너를 후원하는 데 있어서 유형 파악도 안 되고 이런 단계가 뭔지도 몰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요. 스폰서님이 이 모든 단계를 다 주관하면서 샤샤샥 나도 모르는 새에 이걸 샤샤샥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홈미팅에서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스폰서님 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스폰서님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스폰서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 하면서 나도 같이 얹어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의사결정에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 아미 사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나랑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 혹은 내 형제 리더, 내 스폰서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우리 팀에서는 그게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그걸 활용하기가 좋죠. 그래서 팀워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팀워크는 팀으로 사고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벌써 등장인물이 많아. 지금 나도 있는데 내 파트너, 내 소비자, 내 스폰서, 형제 리더 막 이런 사람들 막 나왔잖아요. 팀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스폰서의 팀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배우고 팀으로 사고하려면 첫 번째로 스폰서 팀에서 팀에 기여하면서 팀워크를 배워야 돼요. 자, 스폰서가 어떤 발표를 요청했어요. 나 못해요. 이러면은 팀워크를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잘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시는 거고, 홈미팅에서 내 파트너 없다고, 다른 사람만 신규 있고 나 신규 없다고, 난 그냥 먹고 그냥 휙 가버리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내 파트너가 아니지만 오늘 온 신규가 대체 어떻게 후원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야지. 그래서 내가 다음번 신규가 왔을 때,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얘를 후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형제 리더의 신규라도 내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나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팀으로 사고한다는 것의 시작입니다. 요걸 배우면서 두 번째로 나도 로스맵을 펼쳐서 누군가 후원하고 소비자도 있고 아직 나한테 아메이 얘기할 거면 찾아오지 말라는 친구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상 로스맵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내가 무언가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레그를 만들어가면서 후원을 해가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얘가 꼭 미팅장에 나와가지고 나처럼 아메 사업을 막 하는 게 도움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만이 도움이 아니라고. 아주 작아 보이는 도움도 도움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한테 소개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야지 뎁스가 또 내려가거든요. 소개를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낮은 자세를 가지셔야 돼. 그 사람 한 사람이 나한테 주는 도움이 고마워야 돼, 진짜.
가상 로스맵을 그려보시고 내 팀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 나는 어떤 도움을 이 사람한테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마지막으로 팀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팀 빨리 만들어야 돼. 팀을 빨리 안 만들면 팀워크에 대해서 배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초반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되고 홈미팅도 빨리 하세요. 코로나 기간에 후원되신 분들은 집에 칠판이 없더라고요. 칠판 빨리 사세요. 홈미팅을 빨리 하세요. 브랜드 체인지 빨리 해요. 브랜드 체인지 어차피 할 건데 왜 그거를 오래 끄냐고. 사업을 할 건데. 브론즈 빌더 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제품 써봐야 돼.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 단기간에 내가 제품 다 써보고 OM이든 뭐든 다 집중적으로 미팅 들어서 내가 확실히 내 걸로 만들고 집중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는 거죠. 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팀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갑니다. 제가 요새 우리 파트너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PV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천만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후원은 팀워크로 하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혼자서 할 거는 PV고 같이 할 건 후원인데 스폰서한테 다들 거꾸로 해주길 원하더라고. 이러면 곤란해져요. 스폰서가 와서 PV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 후원은 내가 혼자 하고 싶은 거야. 왜? 스폰서가 아메이 얘기하면 무섭서 막 도망가거든. 내 파트너가 도망간단 말이야. 싫어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꾸물꾸물 한 5만 PB, 6만 PB 쓰는 애가 내 스폰서가 아메이 얘기하니까 야, 나 이제 그 사람 무서워서 홈미팅 안 올래 이러면 내 싫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는 후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팀워크로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스폰서가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내 파트너가 놀라더라도 내 소비자가 놀라더라도 스폰서 잘못이 아니야. 그 소비자가 아직 낯설 뿐인 거죠. 그 소비자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팀워크로 이 사람을 후원하게끔 내가 내 역할 되게 중요해. 여기서 중심 딱 잡으세요. 1,000만만 여러분이 해낼 수 있으면은 후원을 팀워크로 하시는 것도 해낼 수 있으면은 비비가 문제겠습니까? 이 글이 문제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중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브론즈 빌더와 프리덤 이글의 중요성. 뎁스 내리기, 깊이 후원. 뎁스가 뭔지는 다 배우셨죠? 위스는 너비 후원, 내 회원번호 넣고 가입한 사람. 뎁스는 내 파트너의 회원번호 넣고 가입한 사람, 그 사람의 또 회원번호 넣고 가입한 사람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뎁스가 안 되면 결국에 보석핀 못 가요. 뎁스 하셔야 돼. 뎁스를 해야 되는데 뎁스는 김우종 사장님도 강조하시죠. 어느 정도 해야 뎁스를 하는 거냐. 여기 쭉 보시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 퍼센트 핀이니까 브론즈 빌더와 SP를 목표로 가고 계시죠. 자, SP를 만약에 달성하시면 프리덤 이글로 목표를 잡으시고 프리덤 이글이 만약에 되시면 세 레그를 7단계 뎁스를 내려라 하셨어요. 그래서 7단계까지 내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뎁스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7단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스폰서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요? 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7단계 되기 전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해야 돼요. 네, 김우정 선생님 얘기하셨죠? 그래서 7단계 뎁스를 내리면 에메랄드 그림이 나옵니다. 세 레그를 7단계 뎁스를 내리세요. 그러면 에메랄드 그림이 나와요. 에메랄드 도전하겠죠? 그럼 에메랄드는 더블1과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상은 또 6레그 에메랄드를 만들기를 간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비비스쿨에서 배우는 내용이 에메랄드까지 써먹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뎁스를 그럼 내려야 되는데 브론즈 빌더는 이글 SP의 기초고 프리덤 이글은 에메랄드 도전을 위한 베이스 캠프다. 이 프리덤 이글이 결국 여러분 1년 안에 되실 건데 브론즈 빌더를 정확하게 만들 줄 알아야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강조한 대로 팀워크 사업입니다. 팀워크. 브론즈 빌더, 프리덤 이글 팀워크 모르면 못해요. 뎁스 내리기는 또 팀워크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팀워크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프리덤 그룹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의 팀워크예요. 가장 큰 범위의 팀워크예요. 그래서 포도 농장을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프리덤 그룹 포도 농장이에요. 오른쪽 사진에 저기 농부 한 분이 이제 김우종 사장님이신 거죠. 여기가 슈퍼레그 하나, 여기는 윤주리 팀, 여기는 조성윤 더블 다이아몬드 팀 뭐 이런 거죠. 요 레그가 많죠 지금. 저게 포도 한 송이에요. 우리가 포도 한 알이에요. 우리가 지금 포도 한 알. 프리덤 그룹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팀워크를 여러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될까?
어떤 포도가 나 혼자 빛 받고 나 혼자 물 받고 나 혼자 거름 받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포도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그 옆에 포도나무가 살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팅장에서 여러분이 내 파트너 자리 맡아주는 것도 좋지만 저도 합니다. 가끔 하는데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 막 노트 놔두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 자리 맡으면 뭐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미팅장 터져 나가는데 거기서 자리 맡고 이러면은 처음 오신 신규분들이 보기에 프리덤 그룹이 좀 이렇게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행동은 우리가 자제하자. 어때? 쉽죠? 이 정도는 쉽죠? 자, 그리고 프리덤 그룹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오프라인 행사. 이렇게 비즈니스 복장을 갖추고 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운동화에 추리닝 바람에 오는 건 좀 아니죠. 그죠? 자, 스폰서 홈미팅이 있어요.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죠? 이게 팀워크인 거예요. 팀워크. 내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간다. 이 정도가 이제 프리덤 그룹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팀워크이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팀에 소속돼 있죠? 저는 이제 윤주리 더블 다이아몬드 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의 장점은 뭘까요? 저희 스폰서님의 장점은 보석핀을 잘 보내요. 저희 스폰서님의 단점도 얘기할까요? 저희 스폰서님 단점은 1,000만을 잘 못 보내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1,000만만 가라, 너. 1,000만만 가면 너 보석은 갈 수 있다. 여러분 스폰서님도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빨리 파악하시고 이 피부에 와닿는 팀워크를 매일매일 느끼시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스폰서님하고 어떻게 코업을 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못하시면 뎁스 내리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플래티늄 스폰서, 에메랄드 스폰서 계시겠지만 결국에 여러분 사업에서 지금 그 수장이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시거든요. 그 다이아몬드 리더님과 내가 어떻게 팀워크를 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고 상담을 할 때 꼭 다이아몬드 리더님까지도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이아몬드 플랜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걸 다이아몬드 리더님과 상담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플랜을 잘해야 됩니다. 내 팀 안에서 팀워크라는 게 정말 배울 게 많아요. 내 팀. 제가 너무 큰 사진을 넣었네요. 여러분 팀 이렇게 주렁주렁한가요 지금? 아니죠? 포도 한 알이에요 지금 우리 포도 한 알인데 이렇게 주렁주렁한 팀을 만들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팀워크를 배워야 되는 거죠. 프리덤 그룹에서 배우고 다이아몬드 팀에서 배우고 내 스폰서 홈미팅에서 배우고 형제 리더랑 팀워크를 배우고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팀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주렁주렁 너무 좋다 그죠? 한 레그 두 레그 독립했다 그죠? 자, 그래서 팀워크는 제가 생각했을 때 팀워크가 뭐냐면요. 복잡하지 않아. 일이 되게끔 마음을 모으는 행동이 전부 팀워크야. 일이 되게끔 하는 거. 그것을 팀과 함께 하는 거. 스폰서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 그래서 on the same page란 말이 나온 거예요. 스폰서를 바라보면서 하시면 안 틀려요. 우리 마지막에 OSR 마지막에 요거 팀워크 박수 하죠. 이게 왜 이름이 팀워크 박수일까요? 김호정 홍희 사장님 손을 보면서 이걸 치면요. 이게 안 틀려요. 근데 내가 이거 맞추려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이거 하면은 틀려요. 이거 혼자서 마이웨이 하지 마시고 스폰서 바라보고 아메이를 하시라고. 아메이를. 팀워크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일이 되게끔 하는 거. 효과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놀랐던 사건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한 3분 남았네. 그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제가 또 느꼈던 팀워크 예를 들어볼게요. 프리덤 그룹에서 비상이 걸렸어. 근데 위기다. 근데 이게 기회다. 그래서 김은용 사장님께서 우리 탑리더님께서 전체를 다 온라인으로 제일 빠르게 전환하셔서 한국암에서 제일 먼저 온라인으로 이걸 전환한 팀이 프리덤 그룹인데 그때 첫 미팅을 2030 미팅을 우리 첫 미팅이 아니구나. 하여튼 2030 미팅으로 뭔가 온라인으로 그 컨텐츠를 해봐라.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모였는데 제가 2030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이제 수석 리더님들이 여러 분 계신 거예요. 뭐 김한성 리더님, 최영옥 리더님, 이종섭 리더님, 이정민 리더님, 김광일 리더님, 박승민 리더님 이런 분들이 다 계셨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다이아몬드 이상 수석 이상의 리더님들이
일이 되게끔 마음을 모으는 행동이 너무너무 물 흐르듯이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여러분 느끼시면 진짜 대박인데 직장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체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김한성 리더님이 어디 갔다 오시는데 양손에 햄버거 뭐 샌드위치 이거 한참 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심부름을 수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카메라 각도 살짝 바꾸고 이런 걸 최영욱 리더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완전 팀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프리덤 그룹이라는 거 안에서는 나는 팀원인 거예요. 그 내 팀원으로서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한다는 거죠. 내가 그걸 하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내가 그걸 하는 게 지금 맞다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마음이 모이잖아요. 에너지가 계속 모여가지고 이게 보여요. 에너지 기둥이 보여요, 진짜.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서 프리덤 그룹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려면 프리덤 그룹에서 배우고 다이아몬드 팀에서 배우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살짝 본 거죠, 그날. 와,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뎁스 내리기는 뭐다? 효율이 아니라 효과를 추구하셔야 돼요. 효율은 뭐예요, 여러분? 투입량 분의 산출량이거든요. 효율은 투입량이 적으면 잘하는 거예요. 산출이 일정했을 때 투입을 내가 조금 하면 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시간에서 숙제를 끝낼 일을 1시간에서 숙제를 끝내면 효율이 높은 거죠. 이거 잘한 거죠. 근데 효율을 아메에서 따지면 여러분 뎁스 내리기 힘들어요. 효과를 추구해야 돼요. 일이 되게끔 하는 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일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뎁스가 늘어났냐는 거죠. 신규가 늘어났냐? 신규가 늘어나면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근데 신규가 안 일어났어. 근데 내가 신규를 만드는 행동에 무언가를 조금 했어. 근데 그게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하게 돼요. 할 수 있는 행동도 안 하게 돼요. 제가 신한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지금 자랑 한번 할게요. 저는 효율 관점에서는 좀 계산이 잘 안 돼. 요만큼이라도 뭔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소비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능력은 없는데 소비 의사결정과 투자 의사결정에 가깝게 가는 한 발짝 옮기는 행동을 하는 거를 제가 잘해요. 한 발짝 옮기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장점도 여러분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효과를 추구하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장점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이 뭘 못하는지도 드러나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팀워크를 할지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다 많이 시도하시고 여러분의 장점을 찾으셔서 팀워크를 발휘하는 프리덤의 멋진 리더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하인더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뎁스 내리기, 소비자 확장하기,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볼륨 확장하기에서 소비자 네트워크 만들기, 사업자 만들기, 고은경 신하이더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들으면서 저는 너무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심히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팅을 들으셨는지 뭐 그 얘기를 잠깐 좀 듣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아는 얼굴이 제가 없죠. 네,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위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 헬로톡을 시킬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이크 켜시고 이름, 헬로톡의 그 정석 있죠? 이름, 스폰서, 직업, 소감.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여기 이유진 리더님 제일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듣고 계셔. 제가 계속 눈에 보여요. 사실은 화면에 제일 상단에 있으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저는 김성학, 한규주 다이아몬드 팀에서, 다이아몬드 스폰서님, 그리고 윤여주 스폰서님, 전다진 스폰서님과 함께 사업하고 있는 이유진이고요. 직업은 주부입니다. 주부고요. 사실 저는 일찍 결혼을 해서 20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저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많은 편이었어가지고 사실 선생님이 장점을 얘기해주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일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또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장점이 보이고 또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팀에서 어떻게 내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될지 그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일의 양도 채워야 하면서 지금은 조금씩 있는 그런 포도알송이 몇 개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더 열심히 일의 양 많이 채우고 어, 더 많이 해야죠. 많이 양을 채우면서 더 퀄리티 있는 그런 레그 만들고 뎁스 내리면서 팀워크에 또 한몫하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잠깐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질문 있습니다. 본인의 장점 한 가지. 저의 장점이요? 네. 일단 어려요. 네, 아, 28이거든요. 스물? 일단 네, 28입니다. 네네네네. 20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갖고 지금 8살 아이 키우고 있고 또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왜 사업하시면서 힘들거나 뭐 우울하거나 약간 그러신 분들이 있을 때 항상 옆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화이팅 합시다. 우리 한다 얘기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이렇게 다 같이 으쌰으쌰 하다 보면은 저도 같이 이렇게 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29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년째죠. 그래서, 리더님의 28, 빠른 나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당한 나이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또 한 분 또 제가 몇 분 좀 들어볼게요. 여기 김민지 리더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고 전수연, 김동완 팀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저의 스폰서님은 김동희 스폰서입니다. 저도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이고요. 저도 28살 때 했는데 20살 졌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미팅을 들으면서 요즘에 사업 설명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의 그 미팅에서 제일 와닿는 거는 팀워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팀워크를 알고는 있었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고 그리고 이제 BB 미팅이 저는 요즘에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냥 일반 미팅에서 약간 큰 걸 본다면 BB에서는 제가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부분적인 부분과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되게 알고 싶었던 부분들을 막 이렇게 긁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장점 한 가지. 네. 저의 장점이요? 네. 머리가 길어서 요즘에 빗사용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잘 몰랐는데 긴 게 장점인지 몰랐는데 이거 사용하면 확실히 효과가 바로 나더라고요. 근데 짧으신 분들은 그 머리의 느낌을 잘 못 느끼시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구나 이걸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긴 머리로 트리플렉스 많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 한희정 리더님? 한희정 리더님? 네, 맞습니다. 네. 네, 마이크 켜시고. 안녕하세요. 한희정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진정미 한성호 리더님이시고 저는 이도영 김한석 더블 다이아몬드 팀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브론즈 스쿨 지금 5주차 안 빠지고 듣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가장 와닿는 건 아까 그 팀워크 말씀해 주신 거 저희 팀에서 제가 팀워크로서 어떻게 참여할 때 복장이라든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브론즈 스쿨은 제가 이렇게 4주차 이렇게 주차가 진행이 되면서
이걸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꼭 한두 가지라도 이제 오늘 금요일 날 들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이거를 실행을 해야지 내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 네, 본인의 장점 한 가지. 네. 지금 옆에서 스포너님하고 지금 같이 듣고 있는데 스포너님 그러시네요. 저는 공감대 형성을 잘해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장점이 있다고 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우, 아메이 사업하기에 가장 큰 장점을 갖고 계십니다. 네. 꼭 비비까지 빨리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몇 분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잠시만요. 화면이 넘어가서. 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성진희 리더님? 네, 맞습니다. 놀라시는데? 네. 성진희 리더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진이고요. 스폰서님은 장경화 스폰서님이시고, 수석 다이아몬드 조성님, 이규만 팀에서, 리더님에서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들으면서 우선 저도 마지막에 팀워크가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뎁스랑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만들기에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팀워크에서는 현재 리더님하고도 팀워크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이 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배우는 것 같아요, 장점들을. 네, 네, 오늘 본인의 장점.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저요? 장점. 네. 스폰서님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뭔가 사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사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고, 예,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사업이, 네, 꼭 비비까지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네, 제가 남자 감사합니다. 리더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리더님. 노준태 리더님? 말씀 가능한가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남성인 제가 갑자기 픽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좋네요. 예, 저는, 김승학 한규주 더블 다이아몬드 팀에서, 사업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송아리 파운더스 에메랄드, 님께 스폰서님입니다. 저는,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자지만 열심히 잘 키우고 있고 딸, 아들, 딸 3명을 키우고 있고 직업은 좀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뭐라고 해야 될까? 특허를 도움을 주는 변리사 일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투잡으로 같이 하고 있고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이제 들어왔는데 고윤경 우리 리더님의 명단 작성 관련된 부분을 밖에서 좀 듣고 오면서 느낀 점이 제가 그동안 명단 작성을 했다기보다는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분들 위주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좀 주로 어떤 사업 설명이나 제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명단 작성을 조금 성실히 하면서 고객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좋은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신한희 리더님의 이 뎁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많은 부분을 배웠는데 저도 신규를 이렇게 가입을 시키면서 이제 뎁스라는 부분에 어떤 의미를 깊게 두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뎁스보다는 그냥 이제 제가 이 친구는 여기로 달까? 여기로 달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달았던 것 같고,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제 아내한테 좀 혼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뎁스 있게, 좀 제가 어떤 신규 가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참 강의 좋았고, 또 저희 장점은 머리가 짧습니다. 짧은 게 또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머리를 더욱더 기르도록 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어떤, 모습,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여성 리더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 리더분들하고
앞에서 처음에 좀 창피하고 좀 부끄럽지만 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팀에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뭐 좀 신뢰감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뢰감 있는 부분, 그리고 뭐 나름 잘생겼다는 얘기도 좀 듣는 것 같고 하는 부분이 저희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브론즈 스쿨에서 민주리 우리 더블 다이아몬드님과 그리고 고윤경 리더님 그리고 신한 리더님 강의를 들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도 많은 걸 배워 나갔고 제가 우리 큰 프리덤의 그룹 안에서 작은 포도 알이지만 점점점 성장해서 이 큰 책 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헬로톡을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헬로톡을 듣는데 갑자기 왜 김성환 리더님이 오버랩 되는지 네, 굉장히 닮으신 것 같습니다. 네, 더블 다이아몬드까지 순탄하게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 트리플렉스는 머릿결만 정리하는 게 트리플렉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트리플렉스로 두피를 잘 관리하시잖아요. 두피, 옆이를 정말 제대로 잘 관리하시면 얼굴이 두상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두통도 없어지고 굉장히 이게 마사지 효과가 훨씬 탁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용법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배워보시면은 머릿결을 좋게 하는 거는 굉장히 추가적인 기능이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헤어 관리 샵에, 그러니까 그 마사지 샵, 두피 관리 샵에서 사용하는 800만 원짜리 기계에 있는 제품을 뽑아다가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 기계로 했을 때 이 두피의 근막이라는 걸 풀어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라서 여러분 꼭 제품 설명 더 한번 잘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이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마지막 시킬게요. 한미연 리더님 준비해 주세요. 제 파트너라서 제가 압니다. 이분이 한미연 리더님, 네, 준비하세요. 내가 뭘 시킬지 알겠죠? 이분이 저희 탭스 파트너인데 이분이 우리가 브론즈 비비스쿨 반이잖아요. 그죠? 비비스쿨 반인데 10월 달 한 10일쯤 안 됐을 거예요. 안 됐는데 이제 미팅장 애프터를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스폰서님 제가요 이제 SP를 갈 건데요. SP를 가면 스폰서님 밥 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유희수 리더님, 유희수 수석 다이아몬드 밑에, 이화정 다이아몬드 밑에, 김정인 다이아몬드 밑에 한참 밑에거든요. 저 밑에. 그래서 내가 SP한테 밥 얻어먹을 군번은 아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스폰서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혹시 너 15일 안에 1000만 하면 전화해봐. 내가 밥 먹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15일 안에 1000만을 완성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박이죠. 이번 달 15일 안에 HP를 완성하신 우리 한미연 리더님 어떻게 했는지 잠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연이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김정인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이시고요. 저는 지금 직업은 공인중개사이고 투잡으로 아메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SP 그냥 막연하게 가고 싶어서 일단 뭐 저도 네트워크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막 여기저기 넙죽 엎드리고 다 빅피비 열심히 해서 그 일주일 만에 1000만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하셔서 진짜 성공자라고 밥 먹는 게 엄청 크잖아요. 제가 뭐 거기다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스폰서님의 그 노하우를 다 제가 막 이렇게 매 눈으로 바라보고 다 들으려고, 그리고 어쨌든 뭐 어차피 할 거라서 제가 보름 안에 빨리 끝내고 다음 달을 또 준비하면은 전 또 다음 달에 45일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점을 보는 눈이라는 그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뭐 팀워크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스폰서님이나 저나 다른 파트너들도 다 열심히 장점을 바라보면서 더 열정을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스폰서님한테만 열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스폰서님한테 열정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연 리더님 1000만 가는 동안에 제일 잘한 게 뭘까요?
나는 어, 이거는 내가 잘한 것 같다. 저는 제일 잘한 거는 어차피 할 말을 좀 망설이지 않고 했어요. 뭐 사든 안 사든 그거 결과는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뭐 어쨌든 하는 거는 똑같은데 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할 것 같고 안 할 사람은 어떻게든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기보다는 제가 해야 될 말을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안 사면은 뭐 그 다음 달에 또 사겠지 하면서 그냥 계속 꼭 해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일을 그날 했던 게 제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비비스쿨인데, 보름 만에, 일주일 만에, 한 열흘이죠? 그 만에 SP도 나오고 대박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미팅 마칠 텐데, 오늘 제가 이 미팅을 들으면서 아니면 보면서, 사실 저도 이 비비스쿨에, 이번 차수에 처음 들어와 본 거예요. 사실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비비스쿨을 보니까, 우리 프리덤 미팅 중에서 제일 좋은 미팅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 왜 제일 좋은 미팅인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초를 각 팀에서 최고의 강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소규모로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잘 진행되는 미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들 이제 아메이 사업을, 이제 비비스쿨이니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이죠. 아니면 조금 시작을 했는데 왜 비비가 안 될까?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뭐 18%도 있고 SP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1,000만을 했지만 나는 아직까지 브론즈 빌더 세레그 구조가 아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처음에 제가 이제 BB 왜 아메이에서 이렇게 BF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를 강조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제가 사업을 22년 정도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22년 하면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기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와 기본. 내가 지금 기초를 정확하게 쌓아놓지 않으면 그리고 네트워크의 기본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은 SP가 돼도 그 과정을 해야 돼요. SP가 돼도 그 과정을 해야 되고 내가 플래티늄이 돼도 그 과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은 세레그를 만든답니다. 1번. 세레그를 만들고 세레그가 완성되면 또 세레그를 만들고 결국은 우리가 적어도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꿈은 아마 에메랄드가 꿈이 아니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꿈은 또 BB가 아니시죠? 여러분들 꿈은 적어도 다이아몬드 이상 하겠다는 여러분들 꿈이실 거예요. 최종 목표이실 텐데 다이아몬드까지 간다고 봤을 때 우리는 여섯 레그가 필요한 거죠. 6레그. 6계열의 사업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 6계열의 사업 파트너가 사실 잘 성장하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파운더스 수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6레그의 플래티늄을 가지고 있으면 다이아몬드지만 6레그의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점수, QC라는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잘 채우면 6레그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파운더스 수석까지 가능하신 겁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치면 사실 내가 6레그는 누구는 1,000만 점을 누구는 400만을 가고 1,000만을 갈 때 누구는 혼자 팔아서 먹어서 400만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비비 구조를 가지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처음에 15% 18% 1,000만 갈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소비자로만 1,000만을 가도 상관없고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1,000만을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000만을 가더라도 그 안을 내가 세레그와 비비 구조를 만들겠다는 그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 그 안에 베이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베이스를 잊지 않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또 이 베이스가 안 되면 나는 1,000만을 안 갈래. 이것도 아닌 거야, 사실. 아까 한미연 유도님이 SP를 갔는데 열흘 만에 갑자기 세레그가 딱 해서 막 1,000만을 갔을 것 같지는 않죠, 솔직히 여러분.
그럴 것 같진 않죠.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근데 뭐냐면 일단 1,000만을 에너지로 간 거야. 근데 그 에너지로 갔는데 그 1,000만을 갔을 때 내가 그냥 소비자로만 갔을 때 결국은 내가 그 안을 네트워크를 채워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하는 게 이 사업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첫 번째 기초. 그러면 그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3명의 파트너를 찾기 전에 3명의 파트너는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싶다고 찾아지지가 않아. 어느 순간에 나올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찾기 전에 가장 기초가 뭐냐면은 우리 비즈니스 핸드북에 10코어를 하는 과정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소비자 관리와 사업 설명하기 나오는데 그 소비자 관리에 이런 게 나옵니다. 15명에서 25명의 애용자를 만든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5명에서 25명의 애용자를 만든다. 아메이에서 150명에서 250명의 애용자를 너 혼자 만들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15명에서 25명의 애용자를 만든다. 그 15명에서 25명이 쓰는 PB가 얼마냐면은 20만 포인트. 어렵습니까?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15%에도 비비해야 되니까 레그 밑에 6%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6% 썼으면 좋겠어. 이런 일은 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5만 PB를 쓸 수 있고 10만 PB도 쓸 수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5만 10만 모아서 20만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팀은 누군가는 혼자서 20만을 쓸 수도 있어. 결국은 뭐냐면 20만 PB 정도가 일어나는 15에서 25개의 계열을 나 혼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야. 쉽게 아니면은 쉽다고 보다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지. 근데 내가 내 소비자가 매달 20만 PB를 쓰는 소비자가 나는 있다. 있다.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15명에서 20명, 만약에 20명을 만든다 쳐요. 그러면은 20만 포인트를 쓰는 소비자가 20명이 있으면 몇만 포인트요? 400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가 400만을 깔고 가는 거야. 그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해서 브론즈 빌더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자꾸 사람 하나 찾아서 브론즈 빌더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빅 PB 하나로 브론즈 빌더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브론즈 빌더가 됐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이 브론즈 빌더 안을 또다시 3%의 소비자로 채워야 되는 과정을 또다시 하셔야 돼요. 결국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디지만 바른 방법, 더디지만 기본을 채워가는 방법을 조금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냥 제 사업 방식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몇 년이 걸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비자를 만나서 매일 만나진 않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만 정도 만나는 소비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하는 소비자일 거예요. 한 3번 정도 만난 소비자가 한 달 내내 나를 만난다. 20만 포인트 쓸까 안 쓸까? 일주일에 3번씩 나를 한 달 내내 만나. 쓸까 안 쓸까? 근데 우리가 치약 하나 주문받으러 그 사람한테 치약을 하나를 설명하러 그 사람한테 안 가는 거지. 이 사람이 큰 PB를 한다면 가고 치약 하나 바꿔 쓰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지. 근데 그 애를 쓰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 한 명한테 몇 달, 3개월 정도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20만 포인트 장바구니를 결제한다든지 이런 거를 만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400만은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한테 뭘 해야 돼요?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마케팅. 사업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비비스쿨이 SP 1000만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비비를 그냥 갑자기 뭔가 하는 특별한 하우투가 있고 이런 스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00만을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3레그를 찾고 그리고 또 6레그를 찾고 그 6레그를 빨리 찾아서 그 뎁스를 잘 내리면 연봉이 얼마다? 3억 5천이다. 파운더스 수석은 연봉이 3억 5천입니다. 기가 차죠. 제가 지금 비비스쿨에서 지금 3억 5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사실 여러분들 꿈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만나는 그 당사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주식을 한다, 부동산을 한다, 코인을 한다,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아직 비비도 아니고 내가 6%고 9%니까 이 사람한테 아메이에서 1억을 벌 수 있어, 2억도 벌 수 있어, 3억도 벌 수 있어, 이 얘기를 내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나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아메이에서 6-4개를 잘 성장시키면 분명히 3억 5천이 되는 플랜입니다. 맞나요? 그게 그들한테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나는 6-4개를 세팅할 거다. 빨리. 그 과정에 일단 비비를 가는데, 일단 첫 번째죠. 비비를 가는데 그 비비를 나는 정말 바닥에서 제대로 채워나갈 것이다. 이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절대 허투루 요행수로 어쩌다가 하는 비비 또 그런 비비 말고, 그런 비비는 또 내가 채워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채워가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분명히 한 가지와 부딪히게 됩니다. 뭐와 부딪히냐면은 거절과 부딪히게 되실 거예요. 안 사. 오지 마.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이 정도는 들으셔야 사업하는 겁니다. 오지 마. 너 내가 자꾸 만나서 사주면 너 계속 할 거잖아. 싫어. 아니면 나 쓸 게 없어. 쓸 게 없어. 나 관심 없어. 나 그런 거 안 해. 이런 거절들. 그죠? 너나 해. 너나 하라 그러면 다행이지. 나 안 해. 이런 거절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게 거절을 받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2번 거절을 받으면 아씨 나쁜 년 하시죠? 네. 그러다가 여러분 3번 거절을 받고 4번 거절을 받고 5번 거절을 받고 10번 거절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0번 거절을 받으면 나는 아메이가 안 맞나? 나랑 안 맞는 일인가? 이 중에 혹시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아메이가 나랑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일인가? 내가 뭔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몇 번 더 했어. 15번까지 했어. 15번 정도 거절을 받았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는 이 일이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구나. 결론은 뭐냐면은 몇 번의 거절을 받으면 첫 번째는 나를 의심해요. 나를. 내가 잘못했나? 내가 오늘 실수했나? 나를 의심하는데 거기에서 거절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의심합니다. 근데 거절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겁니다. 나와 내 아메이를 의심하게 되는 게 이 거절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절을 받으면 여러분을 의심하지 말고 아메이를 의심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뭘 덜 했나 보네. 이걸 좀 더 하면 되겠네. 그 안을 좀 단단하게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거절 안에 여러분들이 그 거절 안을 단단한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채워서 내일도 거절받고 모레도 거절받고 아마 다음 주에 또 많은 거절을 받고 이 자리에서 만나실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매주 채워서 결국은 여러분들 6-4그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 3억 5천 연봉까지 충분히 가능한 네트워크를 꼭 만드시기 바라고 오늘 브로드스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